안녕하십니까, 이주혁입니다. 오늘은 성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영상 두 번째 시간으로 세계 각국에서 성형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약간 잡다할 수도 있는데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갖다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려면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한번 봐보는 것도 좋아요, 때로는. 그래서 쟤네는 맞고 우리는 틀렸고 뭐 이런 얘기를 해서 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우리 나름대로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을 한번 한 발 떨어져서 생각을 해보면은 훨씬 더 정확하게 자기 상태를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곤 합니다. 예전에 네덜란드의 국영TV에서 저한테 인터뷰가 온 적이 있어요. 상당히 오래전인데, 그때 그 인터뷰를 하는 PD가 그때 이제 영어로 뭐 대화를 했겠죠. 얘기를 질문을 이렇게 던지는데, 한국에서 눈을 크게 하는 수술이 굉장히 유행이라고 들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PD가 원했던 답변은 뭐냐면은, 동양 사람들이, 특히 그 중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유난히 서구적인 것에 집착을 하고 서양화 되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한다라는 것을 다큐멘터리에 담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딴소리를 했죠. 그거는 한국 사람들이 서양 것을 너무 좋아해서 서양화 되고 싶어하고 이런 식으로 말을 안 하고, 그거는 나이가 들수록 눈이 덮여가니까 눈이 작아지는 것이 싫어서 안티에이징, 즉 이제 항노화적으로 좀 더 영해 보이기 위해 가지고 수술을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뭐 너희 나라도 그러지 않느냐, 너희 나라도 그런 식으로 성형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거기 PD가 좀 기분 나빠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문화라고 하는 거는 원래 섞이고 주고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양적인 것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서양적인 걸 또 뱉어내기도 합니다. 일본에서 들어온 걸 우리가 수용을 해서 발전하기도 하고, 또 일본에다 우리가 문화를 주기도 해요. 이제 이런 것들이 뒤섞이면서 문화랑이 발전하고 성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형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높은 나라가 과연 어딜까? 자,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어디가 제일 성형을 많이 하고 사람들이 성형에 대한 관심도 가장 높을까? 우리나라일까요? 우리나라도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하나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가 1등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이 브라질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리오 올림픽 끝난 지 얼마 안 됐죠. 브라질에서 올림픽 했었죠. 그리고 축제하는 걸 보면은 카니발 하는데 장난이 아니죠. 굉장히 화려하게들 하고 나와서 춤추고 하는데, 브라질은 이제 어떤 식이냐면은 여자애들이 18살이 되면 성인으로 인정이 되는데, 그때 캐피탈에서 돈을 꿔요. 18살이면 캐피탈에서 금융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통장 만들 수가 있고, 통장 만들 수 있는 나이가 되자마자 캐피탈에 와가지고 말하자면 사채를 꿔서 그걸로 가슴 수술이랑 엉덩이 수술을 합니다. 그런 나라예요. 이 정도면은 얘네들이 1등이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이제 수없이 이제 많은 여성들이 수술을 하고 있고, 지방흡입, 또 가슴 확대, 또 엉덩이 수술, 또 얼굴 당기는 수술, 이런 수술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성형을 많이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수능 끝나면 엄마하고 이제 같이 오죠. 그래서 일단 쌍꺼풀서부터 합니다. 눈썹부터. 그러니까 성형 아이템이 서양이랑 우리랑 좀 많이 달라요. 관심들은 어디나 다 높고 한데, 그런 아이템이 좀 다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쭉 보다가 보면은 또 그것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게 이제 생기겠죠. 근데 서양 사람들이랑 이 아시아 사람, 동양 사람들, 그 중에서도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근본적인 그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생각 자체가 뿌리서부터 개인주의적이거든요. 아시아 사람들은
개인주의적이라기보다는 단체가 우선적인 생각을 일단 갖고 있습니다. 자, 개인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남들 시선을 신경 안 써요. 얘네는 어휘 자체에 눈치라는 말이 없습니다. 자기 개성을 중시하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남들이 뭐 쟤는 왜 저럴까 이런 생각 자체도 안 합니다. 그냥 자기만 생각해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할머니들도 비키니 입고 해변에서 잘 다녀요. 잘 놀아요. 그 누가 신경 쓰고 뭐 할머니 왜 저래 막 이런 생각 아무도 안 합니다. 그리고 뚱뚱한 사람들도 비키니 신나게 입고 다닙니다. 뭐 핫팬츠니 뭐니 자기 입고 싶은 거 다 있습니다. 이게 서양 사람들이에요.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눈치라는 게 있죠. 자, 눈치가 뭘까요? 예전에 거스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에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에 감독으로 부임을 해오셔서 대한축구협회하고 약간 갈등이 있었는데 그때 히딩크 감독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난 도대체 눈치라는 게 뭔지 모르겠다. 왜 나보고 눈치가 없느냐는 소리를 하는데 그게 뭔지 날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뭐 사전적으로 보면 눈치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말을 안 해도 자기가 미리 예측을 하고 그 생각을 이제 알아내고 거기에 대응을 하는 거, 이런 행동 패턴을 갖다 눈치가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눈치가 없다는 얘기를 듣는 게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어떤 어울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게 또 될 수가 있고, 또 왕따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단의식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개인주의 성향은 우리나라에서는 뿌리가 안 들어 있어요.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이런 집단과 집단 내에서 얼마나 서열과 순위가 맺어지느냐가 중요한 사회이다 보니까 이 미모라는 부분, 성형이라고 하는 부분도 그거랑 비슷하게 받아들이는 문화가 이제 생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양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자, 내가 아주 날씬하고 예뻐요. 그러면 신나게 비키니를 입고 다녀요. 해변에서. 또 뭐 어디 뭐 놀이동산이든 어디든. 근데 제가 몸매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안 입어요. 남들한테 안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게 서양하고 좀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체중이 50kg인데 이번 지난 봄에 내가 한 3kg 쪄 53kg가 됐다. 난 비키니를 못 입겠다. 이게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주의적이다라고 하는 것과 어떤 아시아권 속에서의 어떤 집단이 우선인 그런 가치관, 이제 그 차이가 이제 일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향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도 일단은 이제 그 차이에서 시작이 돼가지고서는 양쪽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했듯이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모상으로 뭐 코를 높이고 눈을 크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서구화 되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으로 또 이제 인정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서구 쪽의 사람들하고는 많은 부분에서 문화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이 우리한테 있어요, 사실은. 서양적인 개인주의가 다 좋은 건 아닌데, 그런데 합리적인 그 생각은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형을 할 때에도 다르다라고 하는 점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제가 성형 상담을 하다 보면 그렇게 많이 느낍니다. 근데 단지 우월하다, 열등하다 이 생각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게 뭐냐 라고 딱 물어보면은 자, 누가 과연 확실하게 한두 마디로 자, 이게 아름다움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자, 눈이 크다, 아름다운 건가요? 눈이 작다, 추한 건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단지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일단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 생각 속에서 자기만의 아름다움을 추구를 해야 되고, 그런 생각의 맥락 속에서 성형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월하다, 열등하다라는 이런 약간 이제 흑백 그런 논리 속에 빠져버리다 보면은 성형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똑같이 한 방향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도 이제 나왔죠. 뭐 강남 미인들하고 이제 유명한 그림인데,
다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죠. 실제로는 똑같은 얼굴은 아니겠지만 성형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나 이제 비슷한 방향으로만 이제 가다가 보니까 자 수능에서 정답지에서 뭐가 정답이고 뭐는 오답이고 성형도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딱 이거 뭐 턱이 이렇게 각이 져 있는 거는 그거는 오답이야. 턱이 갸름한 거는 정답이야. 자 이런 식으로만 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서 예쁘다라고 하는 거는 우월하다고 똑같은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뭐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우월한 거고 조그만 차 타고 다니면 열등한 거고 예쁘다 안 예쁘다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경향이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전부 다 똑같은 방향으로 이제 가버리면은 자 이게 뭐냐 말이죠 이게. 자, 예전에 제가 겨울방학 때쯤에 이제 상담을 하는데 어떤 이제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하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한국에 나와서 이제 쌍꺼풀을 하러 오신 여자분이 있었어요. 나이가 34살 정도 됐었습니다. 굉장히 몸집이 좀 크고 되게 좀 우리나라 기준에서 볼 때는 되게 좀 비만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들을 만한 이제 그런 학생이었는데 독일에서는 자기가 이제 되게 마음이 편했다는 거예요. 자기 보고서 몇 살이냐고 묻는 사람도 없어요. 시집을 왜 안 가느냐, 뭐 결혼을 했느냐 이런 거 묻는 사람도 없고 한국에 오는 그 순간서부터 자기를 만나는 가족과 친척과 모든 사람들이 왜 결혼 안 했느냐, 그 나이 되도록 왜 뭐 남자가 없느냐, 뭐 왜 남자들이 너하고 안 만나주느냐, 왜 언제 결혼할 거냐 이거 때문에 자기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형도 뭐 쌍꺼풀도 자기가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하도 주변에서 생활을 하니까 하러 왔다는 거죠. 이런 부분도 갖다 이제 보면서 조금 우리가 생각을 좀 합리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누군가가 떠밀어가지고 성형을 할 경우에는 또 본인이 회피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회피하려고 하는 게 성형인데. 그런데 이제 요즘 들어가지고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달라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다르다라고 하는 게 뭔지를 좀 깨달아가고 있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래서 꼭 쌍꺼풀이 있는 눈이 없는 눈보다 예쁘다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잘 안 하죠. 그 다음에 TV를 보면은 하도 이렇게 티나게 코를 성형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되게 낮은 코인데도 또 나름대로 매력이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개성을 또 호소하는 배우들도 좀 많이 나오고 또 인기를 얻고 이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아니에요. 성형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성형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 생각으로 성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이제 성형의 문화가 약간 좀 왜곡된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제가 얘기를 하고 싶었었는데, 뭐 가까이 있는 중국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 그러니까 한 몇 년 동안은 중국 환자들이 무더기로 우리나라에 성형 관광을 하러 들어왔던 시기가 있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렇게 안 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왔었던 중국 환자들 상담을 해보면은 한류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한류는 즉 한국 드라마들이에요.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여배우들 얼굴을 갖다가 이제 사진을 가지고 와서 코는 얘처럼 해달라, 눈은 얘처럼 해달라, 이제 이런 주문들을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가능한 건가요? 네,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들 생각하냐면은 중국 환자들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생각이 어땠었냐면은 수술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수술 계약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뭐 수술을 예약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술 결정했을 때 중국 사람들은 수술 예약한다는 말을 잘 안 하고 수술을 산다. 나는 요 수술을 사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현을 그렇게 해요. 그거는 굉장히 머릿속이 성형이라고 하는 부분, 수술이라고 하는 부분을 너무나 이렇게 자본주의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마트에서 이제 물건 고르듯이, 뭐 백화점에서 명품백을 갖다 이렇게 사듯이 성형을 내가 산다 라고 생각을 하고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갖다 이제 가만히 보면은 돈을 내면은 항상 이제 그 물건이 오는 거니까 그것처럼 나도 외모상으로 저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갖다가 중국 환자들이 많이들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정말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은 수술이라고 하는 건 상품이 될 수가 없거든요. 자기 몸이 이러이러한 식으로 변화가 되어 가는 건데 돈만 내면은 이제 들어오는 그런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한테 이런 어떤 한류 드라마를 필두로 해서 한국식 문화가 많이 이제 이제 들어와서 또 한국식의 어떤 외모, 한국 여배우들의 어떤 이제 미모 이런 분들의 동경 때문에 성형수술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이제 중국 사회에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생각들을 해서 한국 사람들이 되게 뿌듯하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뉴스에 이제 한국 한류 드라마가 중국에서 히트를 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되게 막 이제 사람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이랬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 그런 면은 물론 있긴 하겠지만은 대부분의 중국 사람들은 한국식의 어떤 문화를 어떤 우월한 어떤 문화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저 그냥 드라마 재밌어가지고 보는 거고 한국은 그냥 원래 드라마 좀 잘 만드는 나라고 거기에서 또 여배우도 몇몇이 이쁜데 걔네들은 또 성형을 해서 저렇게 된 거니까 어떤 성형 수술의 어떤 기술에 대한 인정은 했었던 것 같지만은 한국이 중국보다 더 문명화되고 더 문화적으로 발전된 나라라는 생각은 중국 사람들이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지나가다가 이제는 좀 중국 자체적인 드라마, 중국 자체에서 기획사들에서 드라마를 만들고 아이돌 그룹을 만들고 컨텐츠들을 어마어마하게 제작하게 되면서 중국 사람들도 이제 한류를 지금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한국 드라마 이렇게 많이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식도 굉장히 많이 변화를 했고 성형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중국 환자를 진짜 정말 안 오지만 이제는 이제 상담지에 누구누구 배우처럼 해주세요 이런 얘기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요구사항을 좀 확실하게 전달하는 식으로 좀 많이 바뀐 편이에요.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처음에 그렇게 우르르 몰려왔을 때 어떤 이 성형의 어떤 이 패턴 그런 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였었어요.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김태인 눈으로 하고 코는 누구처럼 하고 이거 그냥 딱 봐도 잘못된 거잖아요. 이런 관념과 이런 개념 이런 부분은 필연적으로 굉장히 많은 클레임과 불만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이제 브로커라는 사람들이 좀 굉장히 좀 안 좋게 이제 또 연결을 했고 그 와중에 또 이제 의료사고도 이제 발생하고 이렇게 되면서 중국의 이제 한국 성형보험이 완전히 냉각되기 시작하는데 결국 이제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성형수술은 수술에 대한 이해 그리고 수술자와의 대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처음에 한류를 접하면서 한국 성형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오게 됐을 때 그 성형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관념 자체가 잘못됐었고 그 다음에 말이 안 통하니까 자기를 집도하는 의사하고 제대로 된 대화를 못한다는 거죠. 아무리 통역자가 옆에 끼어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대로 된 대화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해와 대화가 있어야만 수술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고 결과에 대해서 자신이 또 감사하고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 더 행복해 할 수 있는 겁니다. 성형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요. 얘기 계속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일본도 이제 얘기해볼까요? 일본은 아까 서양은 개인주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본은 아예 단체에 속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권이 단체를 중요시하게 생각한다. 중국은 가족을 되게 중요시하고 가족과 혈연을 되게 중요시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학교면 학교, 회사면 회사, 직장이면 직장 이런 그룹을 되게 중요시하는데 일본은 아예 단체에 그냥 속해 있어요. 부품인가? 이런 생각 들 정도로 심하게 속박돼 있어요. 그리고 폐해를 끼치기 싫어합니다. 폐해를 끼친다고 하는 거는 뭔지 잘 아시겠죠? 그리고 튀지를 않으려고 한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극단적인 어떤 집단주의적인 그런 모습이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성형에 있어가지고서도 똑같은 패턴이 나타나요. 일본이 자본주의 사회냐 저게 이런 얘기들도 이제 많이 할 정도로 어떠냐면은 자본주의 사회는 흔히 돈을 벌면은 떡떡거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돈이 있어도 조그만 집에서 살아요. 돈이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돈은 전부 다 은행에 가 있고, 자기 차는 뭘 타느냐, 경차 타고 다녀요. 이런 데가 이제 일본인데, 뭐 충동 구매 이런 거 없어요, 일본 사람들. 그 다음에 뭐 통 크게 막 이제 이렇게 다 이거 싹 다 주세요, 뭐 이런 거 없어요. 수술을 할 때 자기가 이 수술을 하겠다, 뭐 나는 이 가슴 수술을 갖다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생각했으면 딱 그것만 하고 끝납니다. 나는 점을 빼겠다, 비행기 타고 한국 와가지고 점 하나 딱 빼고 갑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일본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중국하고 완전히 좀 반대되는 그런 부분이죠. 뭐 예컨대 예를 들어가지고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이 가슴 수술 상담을 한다고 쳐보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자, 한국 환자 어떻게 하느냐, 크게 해달라. 이거 일단 내가 이제 돈 주고 했으면 뒤처지는 거를 되게 불안해요. 수술하고 난 다음에 야 잘됐다 이 소리 이제 들으면 물론 좋은 건 누구나 다 좋아하겠지만은, 너는 이제 뭐 누구보다 내가 좀 못된 것 같다, 이거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불안해하고. 그것이 이제 좀 줄세우기 문화, 이제 뭐 수능과 뭐 이제 뭐 모든 이제 사회 자체의 문화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수술 결과에 있어가지고서는 남들과 비교를 했을 때 내가 우월하느냐 열등하느냐 결과도 그렇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중국 환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까 그냥 명품 고도 중에 사는 거로 생각한다고 했죠. 그냥 제일 고급으로 수술해달라, 이제 명품 빼고 그러는 것처럼. 물론 이제 근데 돈은 잘 안 내려고 합니다. 깎아달라고 자꾸 하고. 자, 일본 환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항상 남의 눈길을 끄는 걸 싫어하죠. 조심조심, 안전이 최고, 사고 안 나게, 살살 잘해달라, 이제 이런 게 이제 일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패턴이 가장 뭐 이상적이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여러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제 문화적으로 된 배경들이 다 있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성형 문화가 분명히 왜곡된 부분이 있어요. 좋은 점도 물론 있지만 왜곡된 부분도 있어서, 그 왜곡된 부분들이 계속 재생산되다가 보면 언젠가는 문제가 터지고, 그 골마 터질 때까지 상당한 또 이제 어떤 뭐 아픔들이 또 있습니다. 누군가는 감수해야 되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어떤 이제 개인주의적인 생각, 또 합리적인 생각이 다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좀 수용을 하고 또 배워야 될 필요도 조금 있어요. 성형은 근본적으로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하는 겁니다. 누구의 눈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스스로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정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치러내는 것이 수술이죠. 감수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 자, 오늘은 성형 자체의 어떤 이제 문화적인 면하고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형하고 이렇게 대비해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재미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